돈 없어서 스팸 사왔다더니 이게 다 뭐냐?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건 찌그러진 스팸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700만 원 베트남 풀빌라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제사상 앞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가 교자상의 모서리를 움켜쥐 순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쿵! 제사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탕국이 쏟아지고 갈비가 날아가고 며느리는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친정 식구들에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열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거실 가득 들어찬 기름 냄새는 눅진하게 폐부로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속을 느글거리게 만들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영순의 집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전쟁터였다. 후 허리야. 영순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동태전이 담긴 채반을 내려다보았다. 노랗게 계란물을 입은 동태전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 이제는 제사상 차리는 일을 줄일 법도 하건만 영수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옛 방식을 고수했다. 그건 죽은 남편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아들 내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고 싶은 어미의 미련한 욕심이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영수는 반사적으로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는 며느리 오혜진과 아들 박성훈의 모습이 비쳤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혜진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잔뜩 멋을 부린 목소리와 달리 혜진의 행색은 묘하게 초라해 보였다. 평소라면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을 들고 왔을 아이가 오늘은 보풀이 살짝 인 카디건에 낡은 에코백 하나를 달랑 메고 있었다. 그래 왔니? 차 막히진 않았고? 아유 말도 마세요. 명절 전이라 그런지 도로가 주차장이더라고요. 성훈 씨가 운전하느라 고생 좀 했죠. 혜진은 짐짓 안쓰러운 표정으로 남편 성훈의 팔을 쓸어내렸다. 성훈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신발을 벗었다. 엄마, 별일 없으셨죠? 냄새 보니까 벌써 전 부치고 계셨네. 그래, 너희 온다길래 좋아하는 동태전 좀 부쳤다. 얼른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선 혜진은 소파 끄트머리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에코백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노란색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마트 가판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햄 선물 세트였다. 그것도 가장 저렴한 라인업인 듯 포장 상자의 모서리가 살짝 찌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혜진이 내민 상자를 받아든 영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스팸? 물론 스팸도 귀한 반찬이다. 하지만 1년에 2번뿐인 명절, 시댁에 오는 며느리의 손에 들린 것 치곤 지나치게 가벼웠다. 더구나 포장지 틈새로 보이는 유통기한 날짜는 불과 2달 뒤였다. 누가 봐도 어디서 들어온 선물을 재활용했거나 떨이 상품을 급하게 집어온 티가 역력했다. 영순이 찰나의 침묵 끝에 입을 떼려는 순간 혜진이 먼저 선수를 쳤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울먹임. 혜진은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제가 더 좋은 거 사오고 싶었는데 이번 달 성훈 씨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고 해서 정말 면목이 없어요. 혜진은 코를 훌쩍이며 눈물 연기를 시전했다. 성훈은 옆에서 한숨을 푹 쉬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 미안해.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거래처 수금이 다 막혔어.
혜진이도 생활비 줄이느라 고생 많아. 저 옷도 3년 전에 산 거 꺼내 입고 온 거야.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자 영순의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다. 섭섭함은 순식간에 안쓰러움으로 바뀌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돈 때문에 기죽어 있는 꼴을 어느 부모가 견딜 수 있겠는가. 아이고 얘들아.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너희 얼굴 봤으면 됐다. 영수는 스팸 상자를 대충 식탁 구석에 밀어두고 안방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장롱 깊숙한 곳, 베개 이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봉투를 꺼냈다. 시장 좌판에서 남을 팔고 틈틈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이거라도 쥐어보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영수는 빳빳한 5만 원권 40장을 봉투에 담았다. 200만 원. 아들 사업 자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당장 며느리 기죽지 않게 생활비라도 보태라는 뜻이었다. 거실로 나온 영수는 혜진의 손을 덥석 잡고 봉투를 쥐어주었다. 혜진의 손은 묘하게 부드러웠다.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듯 매끄러운 손끝에는 화려한 네일 아트가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받아라. 성훈이 사업 힘들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적지만 보탰어. 그리고 너도 명절이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혜진의 눈이 봉투 두께를 가늠하듯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 찰나였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번뜩임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혜진은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감격한 듯 영순의 손을 맞잡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성훈 씨 사업 잘 풀리면 꼭 10배, 아니 100배로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됐다. 갚긴 뭘 갚아. 너희끼리 안 싸우고 잘 살면 그게 효도지. 혜진은 봉투를 에코백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재빠른지 방금까지 눈물 흘리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성훈 씨가 내일 새벽같이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해서요. 명절 당일에 일찍 올게요, 어머니. 그래, 어서 가라. 운전 조심하고. 혜진과 성훈은 쫓기듯 현관을 나섰다.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영수는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찌그러진 스팸 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에휴, 자식이 뭔지. 영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식어버린 전을 다시 데우려는데 소파 쪽에서 미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이게 뭐야? 소파 쿠션 사이에 태블릿 PC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성훈이 아까 앉아있다가 두고 간 모양이었다. 칠칠맞기는. 내일 찾으러 오겠네. 영수는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잠금 설정도 되어 있지 않은 화면에는 웹 브라우저 창이 여러 개 떠 있었다. 무심코 화면을 끄려던 영순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징! 그때였다. 태블릿 상단바에 알림 메시지가 하나 떴다. 단순한 광고 메시지가 아니었다. 카드사 앱에서 보내온 결제 승인 알림이었다. KB국민카드 승인. 720만 원 결제 완료. 응? 영수는 노안이 온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다. 7,200원이 아니었다. 분명히 0이 5개였다. 720만 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카드는 분명 영순이 지난달 성훈에게 사업 자금 융통이 어려울 때 급한 불이라도 꺼라며 빌려준 본인 명의의 가족 카드였다. 한도가 1,000만 원인 그 카드. 잠깐 내 카드인데 왜 내 핸드폰은 잠잠하지? 영수는 본능적으로 식탁 위에 둔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까만 화면.
아무런 알림도 와 있지 않았다. 불현듯 서늘한 깨달음이 스쳤다. 이놈들이 카드 알림 수신 번호를 바꿔놨구나. 내가 모르게 하려고.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영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알림창을 눌러 상세 내역을 확인했다. 앱이 실행되고 구체적인 결제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상품명 베트남 나트랑 빈펄리조트 풀빌라 4박 5일 패키지 성인 4명, 소아 1명, 예약자 오혜진, 동반 여행자 최옥자, 오혜성, 박성훈, 김민지. 순간 영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베트남? 나트랑? 빈펄리조트? 사업이 힘들어서 직원 월급 줄 돈도 없다던 놈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유통기한 임박한 스팸 쪼가리를 들고 와 눈물을 짜내던 며느리가 지금 내 카드로 700만 원짜리 여행을 결제했다고? 하하. 영순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동반 여행자 명단을 다시 훑었다. 최옥자, 혜진의 친정 엄마였다. 오혜성, 혜진의 남동생이었다. 김민지, 혜진의 조카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이름 박성훈,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는 돈 없다며 200만 원을 뜯어내고 뒤로는 시어머니 카드로 친정 식구들을 몽땅 데리고 호화 여행을 가려 했다는 것이다. 결제일시 9월 25일 1842, 출발일 9월 29일 추석 당일. 추석 당일 출발. 며느리가 일찍 올게요, 어머니. 라고 생글거리며 말했던 그날이었다. 제사 지내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도망치듯 빠져나가 비행기를 타겠다는 속셈이었으리라. 그래. 명절 코앞이라 표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을 텐데. 남들이 취소한 걸 웃돈 주고 낚아챘나 보구나. 내 돈이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펑펑 써제꼈어. 7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영순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노인네들 기저귀를 3년은 갈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 피땀 어린 돈이 사돈네 식구들 뱃속에 들어갈 쌀국수와 마사지 비용으로 공중분해될 위기였다. 이 나쁜 년놈들. 영순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고 숨이 가빠왔다. 당장이라도 혈압이 터질 것만 같았다. 영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장 서랍을 뒤져 청심환을 찾았다. 금박을 벗길 새도 없이 껍질째 입에 쑤셔넣고 씹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쿵쾅거리던 심장이 아주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영수는 다시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결제 완료 창은 마치 영순을 비웃는 듯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이성이 분노를 뚫고 고개를 들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는 건 하수다. 그랬다가는 어머님 오해세요. 실수예요라며 발뺌할 것이 뻔했다. 아니지. 이렇게는 못 끝내지. 영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고 화면 캡처 버튼을 눌렀다. 찰칵, 찰칵. 예약 내역, 동반자 명단, 결제 영수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어 자신의 딸 지수에게 전송했다. 사진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일숫자가 사라지기도 전에 영순의 눈빛은 이미 예전에 인자하던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찌그러진 스팸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영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래. 빈펄리조트 가서 쌀국수 국물에 발 담그고 싶으시다 이거지? 영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어디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 거실을 가득 채웠던 기름 냄새 대신
비릿하고 서늘한 피냄새 같은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태블릿 화면의 불빛이 영순의 차가운 눈동자 위로 푸르게 일렁였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스팸 한 통에 감동하던 시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식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 카드 도용과 나트랑, 빈펄리조트 풀빌라, 결제라는 충격적인 진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영순의 서늘한 복수가 이제 막 태동합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는 브런치 카페 아뜰리에, 높은 층고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향긋한 커피 향과 고소한 버터 냄새가 진동했다. 평일 오전에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틈에서 유독 하이톤의 웃음소리가 튀어나왔다. 어머, 혜진아, 너 진짜 대박이다. 그게 가능해? 호피 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 맞은편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휘젓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오혜진이었다. 어제 시댁에 갈 때 입었던 보프린 카디건과 낡은 에코백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신상 명품 백이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번쩍였다. 혜진은 턱을 치켜들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뭘 했어. 시어머니들은 죽는 소리 하면 다 넘어온다니까? 어제 내가 마트떨이 코너에서 스팸 세트, 그것도 박스 찌그러진 거 19,000원 주고 사갔거든? 그리고 눈물 좀 짜냈지. 오빠 사업 망하게 생겼다고. 와, 넌 진짜 연기 대상감이다. 그래서 시어머니 반응이 어때? 말해 뭐해? 쌈짓돈 200만 원 바로 쾌척하시더라. 늙은이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빳빳한 5만 원권으로 40장을 주는데 나 웃음 참느라 허벅지 꼬집었잖아. 혜진은 깔깔거리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다. 야, 근데 스팸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명절인데. 심하긴 뭐가 심해. 어차피 노인네들은 미각이 둔해져서 맛도 몰라. 그냥 짠맛 나면 밥도둑인 줄 알고 드시는 거지. 그 돈 아껴서 우리 엄마랑 나트랑 가서 마사지 받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 그건 그래. 너 이번에 빈펄리조트 잡았다며? 거기 1박에 얼마야? 풀빌라 패키지로 4박 5일 끊었으니까 한 700 들었나? 물론 결제는 그 카드로 했지. 혜진이 찡긋 윙크를 날렸다.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다. 와, 시어머니 카드로 친정 식구 여행을? 남편이 뭐라 안 해? 성훈 씨? 걔는 내 손바닥 아니야.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냥 우리끼리 효도 여행 다녀오자고 꼬셨지. 어차피 시어머니는 카드 명세서 볼 줄도 몰라. 맨날 통장 정리나 하러 다니지 앱으로 알림 오는 거나 알겠어? 내가 알림 번호도 내 걸로 싹 바꿔놨는데. 혜진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김영수는 그저 돈 나오는 구멍이자 적당히 구슬리면 되는 둔한 노인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의 등 뒤 커다란 몬스테라 화분 너머 구석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검은색 선글라스에 번거지를 푹 눌러 쓴 중년 여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영순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동네 마당발 장 반장이었다. 저 천하의 몹쓸 년. 장 반장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있었다. 혜진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토시 하나 빠짐없이 녹음되고 있었다. 노인네 미각이 둔해져서 스팸이면 된다는 대목에서는 장 반장도 혈압이 올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영순이가 저런 여우 같은 년을 며느리라고 내가 이걸 당장. 장 반장은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어제 영순과의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꾹 참았다. 장 반장,
혹시라도 그년 마주치면 모른 척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장 반장은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전송했다. 수신인 내 친구 영순이. 띠링. 영순의 거실. 정막 속에 알림음이 울렸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영순이 휴대폰을 들었다. 장 반장이 보낸 음성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하고도 끔찍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차피 노인네들은 미각이 둔해져서 맛도 몰라. 스팸 짠맛이나 실컷 보라지. 내가 알림 번호도 내 걸로 싹 바꿔놨는데. 영순의 표정은 차분했다. 아니, 차분하다 못해 서늘했다. 어제 태블릿 PC를 본 직후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니 이제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바닥을 치고 나니 남은 것은 오직 정리뿐이었다. 그때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딸 지수였다. 영순이 보낸 태블릿 캡처 사진을 받고 반차를 쓰고 달려온 것이다. 지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가 보낸 사진 봤어. 이거 진짜야? 오빠랑 올케가 진짜 이랬다고? 왔니? 물 한 잔 마셔라. 영수는 덤덤하게 물컵을 내밀었다. 지수는 물을 마시는 둥마는 둥 식탁 위에 놓인 찌그러진 스팸 상자를 발견하고는 치를 떨었다. 이게 그거야? 올케가 줬다는 선물이? 와,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다. 엄마한테 돈 뜯어가고 엄마 카드로 친정 식구 여행? 그것도 700만 원? 지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엄마, 당장 전화해. 아니, 지금 오빠네 집 쳐들어가자. 내가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테니까. 앉아라. 영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흥분한 지수가 멈칫하며 영순을 바라보았다. 영순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태풍의 눈처럼. 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면 그년이 뭐라고 할 것 같냐?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눈물 좀 짜겠지. 내 오빠놈은 옆에서 혜진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하고 편들 거고. 그래서 그냥 놔두자고. 아니, 확실하게 끊어야지. 다시는 내 인생에 기생하지 못하게. 영수는 식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재작년에 내 오빠 결혼할 때 해준 아파트 전세 자금 계약서다. 그리고 이건 매달 생활비 보태준 통장 내역이고. 지수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영순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봤다.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더구나. 자식이 부모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폐륜 행위를 하면 이미 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폐륜 행위? 그렇지, 이게 폐륜이지.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 내가 오면서 좀 알아봤는데 가족 간 절도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말도 있더라. 근데 걱정 마. 내가 변호사님이랑 통화했는데 엄마 동의 없이 카드 알림 조작하고 쓴 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래. 이건 친족이고 뭐고 없어. 그리고 형사가 안 되면 민사로라도 피 말려 죽이면 돼. 카드사에 부정사용으로 신고해서 지급 정지 걸어버리면 여행사에서도 바로 예약 취소해버릴 거고. 지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마는 단순히 슬퍼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야, 너도 알지? 나 걔네들한테 10원 한 장도 아까운 사람 아니었던 거. 알지? 엄마가 오빠라면 껌뻑 죽었잖아. 그래.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렀어. 근데 나를 호구 취급하는 건 못 참겠다.
그것도 내 등골 빼서 지긋 친정 식구들 호강시켜주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다. 엄마, 뭐 하려고? 전 부쳐야지.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 전이 넘어가? 당장 엎어버려도 시원찮을 판에. 지수가 말렸지만 영수는 냉장고에서 숙성시켜둔 갈비 양념통을 꺼냈다. 아니, 해줄 건 다 해줄 거다. 전도 부치고 갈비도 재고 잡채도 아주 맛깔나게 무칠 거야. 그년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상다리 부러지게 차릴 거다. 영순이 칼을 도마 위에 올렸다. 텅, 텅, 텅. 물을 써는 소리가 섬뜩하게 거실을 울렸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자기가 승리자라고 착각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올 때, 그때 밟아줘야지. 그래야 뼈가 저리게 아픈 법이다. 영순의 시선은 도마 위의 무가 아니라 며느리 혜진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듯했다. 너는 가서 준비나 해라. 뭘? 내일 모레 아침 걔네들 오면 바로 쏠 수 있게. 고소장이랑 내용 증명, 그리고 호텔 예약. 호텔? 그래. 제사상 없고 나면 우린 바로 튀어야지. 5성급으로 잡아라. 돈은 걱정 말고. 지수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다가 이내 씩 웃었다. 엄마는 더 이상 예전에 희생만 하던 김영순 여사가 아니었다. 지수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아주 독하게요. 추석 전날 밤, 영순의 집 주방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고소한 기름 냄새, 달콤 짭짤한 갈비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 풍경은 기괴했다. 영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산더미 같은 튀김을 튀겨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계처럼, 그러나 완벽하게. 윙, 윙.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성훈이었다. 엄마, 저희 내일 아침 9시까지 갈게요. 혜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늦잠 좀 재우고 가려고요. 이해해 주실 거죠? 화면을 보는 영순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몸이 안 좋아? 내일 바로 비행기 타고 베트남 날아가려니 몸이 안 좋아? 영수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천천히 오거라.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마지막 만찬이니까. 영수는 휴대폰을 엎어두고 막 튀겨낸 새우튀김 하나를 집어들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튀김이 부서졌다. 마치 내일 박살날 아들 내외의 미래처럼. 그리고 대망의 추석 당일 아침 8시부터 영수는 제사상을 차렸다. 평소보다 더 정갈하고 더 화려했다. 홍동백서, 조유리 씨. 법도의 어긋남 없이 완벽한 상차림이었다. 병풍 뒤에는 지방 대신 지수가 뽑아온 A4 용지 서류 뭉치가 숨겨져 있었다. 9시 30분.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 지났을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띠, 띠리릭.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그런데 혜진의 차림새가 가관이었다.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펑퍼짐한 바람막이를 걸치고 얼굴엔 마스크까지 쓴 채 아픈 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순의 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바람막이 지퍼 사이로 살짝 보이는 화려한 트로피컬 패턴의 원피스, 그리고 슬리퍼를 신은 발가락에 칠해진 햇빛을 받으면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형광색 페디큐어. 아프다는 애가 발톱엔 칠갑을 하고 속엔 휴양지 원피스를 입고 왔어? 기가 찼지만 영수는 모른 척했다. 뒤따라 들어오는 성우는 눈치를 보며 혜진의 집 누가 봐도 기내용 캐리어인을 현관 구석에 밀어넣고 있었다. 아이고, 몸도 안 좋다면서 고생했다.
콜록. 네, 어머니. 제가 몸살기가 심해서 설거지는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혜진은 마스크 위로 눈웃음을 치며 아픈 척 찌푸렸지만 웃음기가 서린 거실로 들어왔다. 영수는 제사상 앞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뒷짐을 지고 그래. 아픈 사람이 일은 무슨 일이냐.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혜진은 그 서늘한 기운을 눈치채지 못한 채 제사상 위에 윤기 흐르는 갈비찜을 보며 마스크 안으로 입맛을 다셨다. 와, 갈비 냄새 너무 좋다. 어머니, 저희 얼른 절하고 밥 먹어요. 저 약 먹어야 해서 밥 꼭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 든든히 먹어둬라. 영수는 천천히 뒷짐지고 있던 손을 풀었다. 그녀의 손에는 혜진이 사왔던 그 찌그러진 스팸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영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아주 먼 길 가려면 배가 든든해야지. 혜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네, 먼 길이요? 아, 저희 집 가는 길이요? 영수는 대답 대신 싸늘하게 웃었다. 폭풍은 이미 그녀의 발밑까지 와 있었다. 웃고 있는 며느리 뒤에서 칼을 가는 시어머니, 단순한 싸움이 아닌 고부 갈등 레전드 사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에 맞서 준비된 영순의 치밀한 함정, 다가올 명절 아침에 터질 며느리 참교육 사이다를 기대해 주세요. 아유 어머니, 냄새가 너무 좋아서 현기증 날 것 같아요. 빨리 절하고 밥 먹어요. 네. 혜진은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을 반달처럼 휘며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시선은 영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 걸린 시계와 제사상 위에 윤기 흐르는 소갈비찜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10시 30분. 공항 리무진을 타려면 적어도 11시 30분에는 출발해야 했다. 마음이 급한 혜진의 다리가 탁자 밑에서 달달 떨렸다. 그래. 조상님들 배고프시겠다. 서두르자. 영수는 덤덤하게 대답하며 향에 불을 붙였다. 매캐한 향 연기가 피어오르자 성훈과 혜진이 영순의 뒤에 나란히 섰다. 성훈은 힐끔힐끔 눈치를 보며 혜진의 귀에 속삭였다. 야, 다리 좀 그만 떨어. 엄마 보시겠다. 아, 알았어. 근데 너무 배고파서 그래. 그리고 우리 시간 빠듯하잖아. 혜진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헐렁한 트레이닝복 바지를 축혀 올렸다. 그 바람에 발에 칠해진 형광색 페디큐어가 다시 한번 번쩍하고 존재감을 드러냈다. 영수는 향을 꽂으며 그 꼴을 거울을 통해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 아주 신이 났구나.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 마냥.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되었다. 성훈이 절을 하고 혜진은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내며 엉거주춤 흉내만 냈다. 혜진아, 넌 아프니까 그냥 서 있어라. 어머,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허리를 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술잔을 올렸다. 맑은 청주가 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영수는 속으로 40년 종부 인생의 마지막 고별사를 은조렸다. 여보, 그리고 조상님들, 오늘부로 김영순이 제사는 끝입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은 고사하고 내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 세상 아닙니까? 저도 이제 제 인생 살러 갑니다. 영순이 마지막 절을 올리고 일어서자 혜진이 박수를 짝 쳤다. 자, 이제 식사해요. 저 진짜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혜진은 잽싸게 부엌으로 가서 밥그릇을 챙겨왔다. 아픈 사람치고는 놀랍도록 날랜 동작이었다. 성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상 쪽으로 다가앉았다. 엄마, 갈비찜 데워올까요? 아니면 그냥 먹을까? 아니, 데울 필요 없다.
영순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다. 영순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혜진이 선물이라며 던져주고 갔던 모서리가 찌그러진 스팸 한 통이었다. 어머니, 왜 그러고 서 계세요? 앉으세요. 혜진이 젓가락으로 갈비찜 중 가장 실한 놈을 집어들며 말했다. 입가에는 벌써 군침이 돌고 있었다. 너희들 밥 먹기 전에 내가 줄 선물이 있다. 영수는 쥐고 있던 스팸통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이거 제가 사온 거잖아요. 그래, 네가 사온 거지. 유통기한 2달 남은 거. 혜진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성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영순을 불렀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혜진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영순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기괴한 미소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천천히 병풍 뒤로 걸어갔다. 돈이 없어서 시애미한테는 썩어가는 햄 쪼가리 던져주고 영순의 손이 병풍 뒤에 숨겨두었던 묵직한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친정 식구들이랑 700만 원짜리 여행을 가? 영순의 고함과 동시에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A4 용지 뭉치가 허공에 흩뿌려졌다. 촤라라락. 눈처럼 흩날리는 종이들. 그것은 눈이 아니었다. 혜진과 성훈의 목을 조여올 죄목들이었다. KB국민카드 승인 내역 720만 원. 예약자 오해진 나트랑 빈펄리조트 풀빌라. 오해진 외 성인 3 아동 1. 팔랑거리는 종이 한 장이 혜진의 앞접시 위에 정확히 떨어졌다. 나트랑이라는 세 글자가 혜진의 동공을 가득 채웠다. 혜진의 입이 딱 벌어졌다. 젓가락에 들려있던 갈비찜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성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종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어떻게... 아니, 이건 오해가... 오해? 오해에? 영순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화병이, 인내심이, 모성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다. 영수는 두 손으로 12첩 반상이 차려진 교자상의 모서리를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다. 이 빌어먹을 년놈들아. 창. 거대한 굉음과 함께 거실이 뒤집혔다. 영순이 온 힘을 다해 밥상을 엎어버린 것이다. 공중으로 솟구친 그릇들이 춤을 추듯 날아올랐다. 뜨거운 탕국이 혜진의 머리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졌고 윤기 흐르던 잡채, 당면이 성훈의 얼굴을 채찍처럼 휘갈겼다. 정성스레 부친 동태전과 산적 꼬치들이 거실 바닥을 나뒹굴었다. 엄마. 혜진과 성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의 회색 트레이닝복은 갈색 갈비찜 국물로 범벅이 되었고 머리카락에는 콩나물과 시금치가 엉겨붙어 꼴이 말이 아니었다. 뜨거워. 내 옷, 내 머리. 혜진이 펄쩍펄쩍 뛰었다. 그 바람에 헐렁하게 입었던 트레이닝복 상의 지퍼가 쭉 내려갔다. 그 안에 감춰져 있던 형광색 야자수 패턴의 화려한 휴양지 원피스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똥물에 튀겨진 듯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드러난 그 원피스는 총극 그 자체였다. 꼴값들을 떨고 있네, 진짜.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지수가 싸늘하게 비소했다. 영수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엎어진 상 너머로 덜덜 떨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이 보였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영순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영수는 발치에 굴러다니는 찌그러진 스팸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혜진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퍼? 아! 내 돈으로 니네 친정 식구들 배 채워줄 돈은 있고 시애미 제사상 차릴 돈은 없니? 영순의 사자후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할게요. 진짜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혜진이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영수는 말을 싹둑 잘랐다. 설명? 무슨 설명? 내 입으로 그랬지? 노인네는 미각이 둔해서 스팸 짠 마시면 된다고? 그래, 난 스팸이나 먹을 테니까 너희는 그 잘난 식구들 다 데리고 나트랑 가서 쌀국수나 처먹어라. 혜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카페에서 친구들에게 했던 말,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던 그 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왔다. 어떻게 그걸 내가 귀머거린 줄 아냐? 내가 벙어린 줄 알아. 네가 내 등 뒤에서 칼 꽂고 낄낄거릴 때 나는 피눈물 흘리며 칼 갈았다. 영수는 바닥에 널브러진 갈비찜 조각을 구둣발로 지시겼다. 성훈이 너도 똑바로 들어. 내가 너 사업하라고 준 카드지. 처가댁 식구들 비행기 태워주라고 준 카드냐? 이 등신 같은 놈아.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혜진이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시끄러워. 꼴도 보기 싫다. 영수는 뒤돌아 서 있는 지수에게 손짓했다. 지수야, 가자. 응, 엄마. 지수는 미리 챙겨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영수는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멈춰섰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장이 된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혜진을 내려다보았다. 아, 참. 공항에 가 있다는 내 엄마랑 동생 걱정은 안 되니? 영순의 차가운 물음에 혜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게 무슨... 영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흔들어 보였다. 아까 너희가 들어올 때 내가 이 카드를 도난 분실로 신고했거든. 훔친 카드로 결제된 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자동 승인 취소다. 네.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쯤 공항 카운터에서 발권 거부당하고 난리가 났겠구나. 사람들 많은 데서 도난 카드 사용자로 몰려서 경찰 부르고 망신이란 개망신은 다 당하고 있겠어. 안 돼. 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700만 원짜리 여행이 날아간 게 문제가 아니었다. 공항 한복판에서 경찰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친정엄마. 그리고 자신은 시어머니 앞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졌다. 너도 당해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다. 그리고 영수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이 난장판 네가 다 치우고 가라. 만약 다 안 치우고 도망가면 내가 가진 증거들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갈 거다. 카드 도용의 횡령으로 너 콩밥 먹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 한번 해볼까?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집안에 남겨진 것은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역한 음식물 냄새와 엎어진 밥상, 그리고 넋이 나간 두 사람뿐이었다. 혜진아, 어떡하냐? 우리 엄마 진짜 화나셨나 봐. 장모님 공항에서 잡혀가시는 거 아니야? 성훈이 울상 지으며 혜진의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혜진은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동공이 급격하게 풀리고 있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충격, 그리고 공포가 뇌를 강타했다. 혜진의 목에서 기괴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오혜진, 정신 차려. 혜진은 뒷목을 잡았다. 눈동자의 흰자위가 뒤집히더니 입가로 부글부글 거품이 배어나왔다. 털썩?
음식물로 뒤범벅된 거실 바닥 위로 혜진이 통나무처럼 쓰러졌다. 트레이닝복 사이로 삐져나온 화려한 원피스 자락이 엎어진 탕국물 위로 처참하게 젖어 들어갔다. 혜진아, 혜진아, 사람 살려. 성운의 비명소리가 닫힌 현관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영순과 지수의 귀에는 그저 개 짖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띵. 엄마, 속 시원해? 지수가 웃으며 물었다. 영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만졌다.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 옷에 튄 국물 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정장. 이제 시작이다. 호텔 가서 와인이나 한잔하자꾸나. 문이 닫혔다. 영순의 입가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40년 종부의 한이 담긴 명절 제사상 어품 복수, 가식적인 며느리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린 영순의 사자후가 거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카드 도용의 대가로 날아든 700만 원의 청구서, 과연 혜진은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룬 공항은 거대한 찜통 같았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유독 고고하게 턱을 치켜든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혜진의 친정 식구들이었다. 아유, 사람이 뭐 일이 많아? 이래서 내가 명절엔 여행 안 다니려고 했는데 우리 사위가 꼭 좀 다녀오라고 등을 떠밀어서 원. 혜진의 모친 최 여사는 화려한 호피 무늬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명품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캐리어를 툭툭 쳤다. 옆에 있던 동네 친구 공항까지 배웅 나온가 부러운 듯 맞장구를 쳤다. 좋겠어, 최 여사는. 딸 잘 둬, 사위 잘 둬. 나트랑 풀빌라면 하룻밤에 몇십만 원 하지 않나? 몇십이 뭐야, 100만 원은 좋게 넘지. 우리 혜진이가 시댁을 꽉 잡고 있잖아. 시어머니란 양반이 우리 혜진이 말이라면 껌뻑 죽거든. 이번 여행도 그 노인네가 카드 쥐어주면서 다녀오라고 사정을 해서 가는 거야. 최 여사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체크인 카운터 줄을 서 있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즐기는 눈치였다. 옆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던 남동생 혜성은 껌을 짝짝 씹으며 거들었다. 아, 엄마. 쪽팔리게 목소리 좀 낮춰. 근데 누나 카드로 면세점 긁어도 되지? 나 시계 하나 받은 거 있는데. 그럼 내 누나가 카드는 한도 없으니까 마음껏 긁으라고 했다. 민지도 사고 싶은 거 다 사. 고모가 쏜대. 조카 민지까지 와. 신난다. 며 방방 뛰었다. 그들은 마치 공항을 전세라도 낸 양 위풍당당하게 비즈니스 클래스 수속 카운터 앞으로 나아갔다. 여권 여기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좌석 좀 좋은 데로 빼줘요. 창가 쪽으로다가. 최 여사는 여권 4개를 카운터 직원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직원은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고 여권을 받아들였다. 네, 오혜진님 외 4명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타닥 타닥.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최 여사는 옆에 있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아우, 비행기 타면 건조해서 피부 상하는데 마스크팩이라도 하나 붙여야. 디. 그때였다. 직원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붉은색 팝업창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어머, 왜 이래요? 기계 고장 났나? 손님, 잠시만요. 직원의 목소리에서 상냥함이 사라지고 사무적인 냉기만이 감돌았다. 직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최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명백한 의심을 담고 있었다. 네, 보안팀이죠? 여기 3번 카운터인데요. 코드 레드 떴습니다. 네. 도난 분실 카드 사용 시도입니다. 도난? 그게 무슨 소리야? 최 여사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따졌다. 손님, 지금 예약 결제하신 카드가 도난 및 분실로 정지된 카드입니다. 카드사에서 경찰 신고 접수된 건이라 저희 쪽에서도 발권 진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우리 사돈이 준 카드인데. 최 여사의 목청이 커지자 대기줄에 서 있던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다. 저 아줌마 뭐야? 도난 카드래? 남의 카드 훔쳐서 여행 가려다 걸린 거야? 와, 대박이다. 어쩐지 아까부터 돈 자랑 엄청 하더니 사기꾼이었네. 수군거림은 벌떼 소리처럼 커져 최 여사의 귀를 찔러댔다.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굴 도둑 취급해. 이거 우리 딸이 준 거라고. 오혜진, 내 딸 오혜진이 예약한 거라고. 예약자 오혜진 님도 지금 카드 부정 사용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경찰 오실 때까지 잠시 여기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직원은 단호하게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곧이어 제복을 입은 공항 경찰 2명이 카운터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저기 경찰 오는데? 우리 잡혀가는 거야? 남동생 혜성이 사색이 되어 최 여사의 팔을 붙잡았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혜진이 이 기집애가 도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야.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 섞인 시선, 그리고 다가오는 경찰. 꿈꾸던 나트랑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순식간에 차가운 공항 경찰대 조사실의 회색 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영순의 집 거실. 혜진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다. 시야가 흐릿했다. 코끝을 찌르는 역한 냄새. 짭조름한 간장 냄새와 쉰내가 뒤섞인 악취가 진동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엎어진 제사상 잔해물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혜진아, 정신이 들어? 성훈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혜진이 깨어나자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다. 혜진은 멍한 눈으로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4시. 아침에 밥상이 엎어진 뒤로 반나절이 훌쩍 지나 있었다. 어머니는? 그 노인네 어디 갔어? 가셨어. 지수랑 같이 짐 싸서 나간 지 한참 됐어. 성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머리카락에는 식어버린 콩나물국 건더기가 말라붙어 있었고 명품이라 자랑하던 휴양지 원피스는 갈비찜 국물에 쩔어걸레짝이 되어 있었다. 아, 엄마 공항 갔을 텐데. 혜진이 소파 위에 던져진 핸드폰을 찾으려 허우적거릴 때였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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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조차 다급했다. 띠띠띠띠, 띠리릭. 문이 열리자마자 최 여사가 태풍처럼 밀고 들어왔다. 뒤이어 잔뜩 찌푸린 얼굴의 혜성과 징징거리는 조카 민지가 들어왔다. 그들의 몰골은 혜진 못지않게 처참했다. 공항에서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기름기로 번들거렸다. 야, 이 미친년아. 최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혜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아, 엄마, 아파. 왜 그래? 아파? 나는 쪽팔려서 혀 깨물고 죽는 줄 알았다. 공항에서 경찰한테 끌려가서 조사실에 갇혀서 몇 시간을 떤 줄 알아. 최 여사는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혜진을 사정없이 때렸다. 사위가 전화 받아서 겨우 신원 확인해주고 풀려났어. 안 그랬으면 우리 유치장 갈 뻔했다고.
도난카드? 도둑년? 내가 평생 들을 욕을 오늘 공항에서 다 처먹었다. 나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미쳐서 신고할 줄 누가 알았냐고. 몰랐으면 죄가 없어. 네가 꽉 잡고 있다며. 늙은이 하나 구워 삶지도 못해서 친정 식구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옆에서 남동생 혜성이 소파 그나마 깨끗한 부분에 털썩 주저앉으며 짜증을 냈다. 아, 누나 진짜 뭐냐고. 나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느라 진 다 빠졌어. 비행기 표값은 고사하고 쪽팔려서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아, 내 시계는 누나가 사준다며. 아, 오해성? 너 지금 누나 꼴 보고도 시계 타령이 나와? 나도 지금 시어머니한테 밥상 엎어지고 기절했다 깨어났어. 기절할 만하니까 했겠지. 평소에 시댁 관리를 얼마나 개판으로 했으면 시어머니가 명절날 밥상을 엎어. 너 시어머니 돈 많다고 꼬셔서 한미천 잡겠다더니 잡기는커녕 똥물만 뒤집었었냐? 최 여사의 독설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탐욕으로 뭉쳤던 가족에는 이익이 사라지고 공포가 닥치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서로를 물어뜯는 아기 다툼이 이어졌다. 성우는 구석에서 눈치만 보며 쩔쩔매고 있었다. 아침부터 이어진 스트레스의 위장약만 세 봉지째 털어넣는 중이었다. 그때 성훈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었다. 딩동. 핸드폰을 확인한 성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다. 저기 장모님 혜진아.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무도 듣지 않고 고성만 오가자 그가 결국 소리를 질렀다. 그만 좀 해요. 진짜 큰일 났다고요. 좌중이 조용해졌다. 성우는 핸드폰 화면을 혜진에게 들이밀었다. 법무법인 태산. 발신 김영수님의 법률 대리인. 내용 귀하에게 고지합니다. 김영수님은 연휴가 끝나는 즉시 귀하가 거주 중인 반포 레미안 아파트에 대한 부담부 증여, 해제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장 초안 첨부. 추가 고지 오혜진 씨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형사 고소장 또한 함께 접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 의사 없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이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아파트? 반환? 최 여사가 아파트라는 단어에 눈을 번뜩이며 달려들었다. 뭐,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한 번 준 걸 어떻게 뺏어? 그게 된대요. 성훈이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변호사 다 사놨나 봐요. 내가 엄마한테 폐륜 저지르면 증여한 거 취소할 수 있다고. 그리고 혜진이가 엄마 몰래 카드 쓴 거, 그거 합의 안 해주면 꼼짝없이 감옥 간대요. 감옥? 최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공항에서의 망신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날아가고 딸이 전과자가 될 판이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혜진의 멱살을 잡았다. 야 이년아, 너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카드를 어떻게 썼길래 감옥 소리가 나와? 아 몰라. 나도 모른다고. 엄마 여행 보내주려고 그런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 여행? 그 여행 때문에 20억짜리 아파트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여행 소리가 나와? 당장 가서 빌어. 시어머니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빌란 말이야. 최 여사는 이제 혜진의 등을 떠밀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늙은이 하나 못 구워 삶냐며 비난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성훈 씨, 자기도 말 좀 해봐. 우리 엄마 감옥 가면 안 되잖아. 나도 몰라 엄마가 내 전화는 다 차단했단 말이야.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엄마에게 맞아서 헝클어진 머리, 음식물 얼룩으로 더러워진 옷, 깨진 네일 아트.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다. 전화를 해야 해. 혜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 김영순의 번호를 눌렀다. 제발 받아라, 제발.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혜진의 핸드폰만 쳐다보았다. 그때 달칵 소리와 함께 통화가 연결되었다. 어머니. 혜진이 비명을 지르듯 불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도록 차분하고 우아했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과 함께 유리잔이 부딪히는 챙 하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지옥 같은 이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혜진이요. 어머니 어디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가서 무릎 꿇고 빌게요. 네, 제발이요. 혜진은 엉엉 울며 매달렸다. 최 여사도 옆에서 사돈 어른,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2년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영순의 대답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저는 며느리가 없는데요. 네, 아들놈도 없고 며느리도 없습니다. 있는 건 유능한 변호사와 고소장뿐이지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아파트도 저희 갈 곳 없어요. 갈 곳이 없긴 왜 없니? 친정 있잖아. 거기 가서 살아라. 아, 거기도 좁아서 다 같이 살긴 힘들려나? 영순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더 긴 말 필요 없다. 아파트 비밀번호나 초기화해둬라. 부동산에서 사람 보낼 테니까.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조사 잘 받고. 끊는다. 어머니, 어머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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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매정한 끊김음만이 정적을 채웠다. 혜진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최 여사가 털썩하고 뒤로 넘어갔다. 남동생 혜성은 X됐다. 진짜 하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악취 진동하는 거실 한복판.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그들의 모래성이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고 있었다. 혜진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아악. 하지만 그 절규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꿈꾸던 나트랑 빈펄리조트 풀빌라 결제는 공항에서의 도난 신고 망신살로 돌아왔습니다. 탐욕으로 뭉쳤던 가족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순간 진정한 며느리 참교육 사이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통쾌한 파멸이 이어집니다. 챙! 맑고 투명한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엄마 건배. 위풍당당한 김영순 여사의 홀로 서기를 위하여. 지수의 명랑한 목소리에 영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빛이 감도는 최고급 빈티지 와인이 들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야경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테이블에는 룸서비스로 시킨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맡았던 역한 기름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흔적도 없었다. 이곳은 5성급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오로지 안락함과 향기만이 존재하는 천국이었다. 좋다. 정말 좋아. 영수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평생을 아끼고 참고 희생하며 살았다. 1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고 명절에 호텔에 오는 건 남의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저질러 보니 알겠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그동안 유예해왔던 보상이었다. 지잉, 지잉. 테이블 위에 엎어둔 영순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벌써 수십 번째였다. 액정에는 아들놈이라는 글자가 떴다. 끈질기네, 진짜. 엄마, 이거 안 받아도 돼? 걔네 지금 난리 났을 텐데. 나더라.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느라 바쁘겠지. 내 알 바 아니다. 영수는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뒤이어 며느리 사돈댁 번호로도 전화가 빗발쳤지만 영순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모두 차단 목록으로 넘겨버렸다. 이제 내 인생에 참을 인자는 없다. 호구짓도 졸업이야. 영수는 스테이크를 한 조각 썰어 입에 넣었다.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이 차려준 밥상을 그것도 아주 대접받으며 먹는 명절이었다. 눈가에 맺힌 것이 회한인지 기쁨인지 모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영수는 씩씩하게 삼켜냈다. 1년 후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구석에서 쇳소리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다. 아, 박성훈, 너 또 술 처먹었냐?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낯술이 넘어가? 늘어진 티셔츠 바람에 혜진이 소주병을 들이키고 있는 성훈의 등짝을 후려쳤다. 1년 전 공항 패션을 뽐내던 화려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다. 푸석푸석한 피부, 다 벗겨진 매니큐어, 툭 튀어나온 뱃살, 고된 생활고에 찌든 전형적인 빈민의 모습이었다. 아, 때리지 좀 마. 나라고 놀고 싶어서 노냐? 신용불량자 딱지 붙어서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성훈이 짜증을 내며 소주병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지난 1년간 그들은 지옥을 맛봤다. 영순이 제기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및 횡령 형사 고소는 강력했다. 혜진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결국 그들은 영순에게 싹싹 빌며 합의를 구걸해야 했다. 영순이 내건 합의 조건은 단 하나였다. 아파트 반환하고 빈손으로 나갈 것. 결국 감옥만은 피하기 위해 혜진은 반포 레미안 아파트를 포기하고 영순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러게 엄마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네가 중간에서 바람만 안 넣었어도 내가 엄마한테 밉보일 일 없었잖아. 뭐? 야, 박성훈. 말은 바로 해. 어머니 돈 뜯어먹자고 한 게 누군데? 너도 옆에서 맞장구 쳤잖아. 혜진이 악을 썼다. 그리고 우리 친정은?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집까지 팔았어. 내 합의금이랑 변호사비 된다고 집 줄여 이사 갔는데 뻔뻔하게 처가살이 하겠다고? 우리 엄마가 너라면 치를 떨어서 문전박대한 거 잊었어? 그랬다. 혜진의 친정은 딸의 범죄 수습을 위해 가산을 탕진했고 결국 너 같은 년은 내 딸도 아니다라며 혜진 부부를 호적에서 파버리듯 내쫓았다. 오갈 데 없어진 두 사람은 보증금 500에 월세 40짜리 이 반지하 방으로 기어들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우, 시끄러워. 나 나갈 거야. 성훈이 슬리퍼를 끌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1년 전만 해도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는데. 그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켰다. 액정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지만 영상은 볼 수 있었다. 알고리즘이 추천 영상 하나를 띄워주었다. 구독자 30만 돌파 기념. 달빛 인생 TV 김영순의 큐앤드어 라이브.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썸네일 속 인물은 분명 시어머니 영순이었다. 그런데 때깔이 달랐다. 칙칙한 파마머리 대신 세련된 은발 쇼컷을 하고 명품 스카프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얼굴에는 귀티가 흘렀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클릭했다. 안녕하세요, 달빛 가족 여러분. 달빛 인생 TV의 김영순입니다. 화면 속 영순의 목소리는 힘차고 우아했다. 배경으로 보이는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실버타운의 거실이었다. 와, 선생님, 오늘 너무 고우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롤 모델입니다. 지난번 며느리 참교육 사연 듣고 속이 뻥 뚫렸어요. 크크. 실시간 채팅창에는 하트와 응원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슈퍼챗 후원금 터지는 소리가 띠링, 띠링하며 끊이지 않았다. 오늘은 구독자 30만 기념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많은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셨냐고. 영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카메라를 응시했다. 마치 화면 너머의 혜진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참으면 다 평화로울 거라고 착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나를 갉아먹는 희생은 그저 독일 뿐입니다. 혜진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내 등골을 빼먹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남지 마세요. 그게 자식이라도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화면 속 영수는 너무나 빛나 보였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햄조각이나 먹는 노인네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플루언서이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성공한 여성이었다. 혜진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알바천국 귀하의 행복 드림마트 캐셔 면접이 합격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오후 2시까지 출근 바랍니다. 시급 최저임금. 현실이었다.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제 발로 차버린 데가. 그녀는 이제 매일 8시간씩 남의 비위를 맞추며 과거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던졌던 스팸보다 더 싼 햄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처지였다. 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혜진은 핸드폰을 부여잡고 오열했지만 화면 속 영수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영순의 스튜디오. 자,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달빛 인생 TV였습니다. 영수는 손 하트를 날리며 방송을 종료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지수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다가왔다. 지수는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영순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텐션 좋던데? 슈퍼챗만 100만 원 넘게 터졌어. 어머, 정말? 세상에 고마우신 분들. 영수는 아직도 이 상황이 꿈만 같았다. 돌려받은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과 유튜브 수익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며 여행을 다닌다. 1년 전 밥상을 없던 날에 그 비장했던 결심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엄마, 아까 오빠한테 문자 왔더라.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뭐라고? 뭐 죄송하다고. 혜진이랑은 맨날 싸우고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달래. 밥 한 끼만 사달라는데? 영수는 거울을 보며 스카프 매무새를 다듬었다.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차단해라. 응? 보고 싶겠지. 돈이 궁하니까. 지옥이 싫으면 지들이 알아서 기어 나와야지. 나한테 동아줄 내려달라고 징징거릴 나이는 지났다.
나는 걔네들한테 줄 밥 한 톨도 아깝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지금이 좋다, 지수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영순으로 사는 지금이. 영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창밖을 향해, 아니, 과거의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잘했다, 영순아. 정말 잘 엎었다. 영수는 지수를 돌아보며 활짝 웃었다. 지수야, 나가자. 오늘 저녁은 엄마가 쏜다. 오, 뭐 먹으러 갈까? 쌀국수? 아니, 쌀국수는 이제 지겹다.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마카세인가 뭔가, 그거 먹으러 가볼까? 내 입이 호강할 자격이 있으니까. 푸아, 엄마 멋지네. 좋아, 가자. 내가 예약해놨어. 두 모녀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과거의 질척한 인연은 끊어내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빛나는 달빛 인생. 김영순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가장 화려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20억 아파트 반환과 완벽한 손절,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있을까요? 호구 시어머니에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난 김영순 여사의 사연, 속이 뻥 뚫리셨나요? 뻔뻔한 며느리를 향한 영수님의 700만 원짜리 사이다 참교육. 영수님의 멋진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영수님 아자아자 혹은 사이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달빛 인생 TV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